자, 전원주 씨의 이 치매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함께 전달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제주도였어? 라면서 말을 했던 선우용료 씨와 등장했던 영상에 많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치매 검사 제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영상에서 이미 전원주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 수술 이후에 최근 낙상 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선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단기 기억 상실증과 같은 유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원래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문의들은 한 장면만으로 치매를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면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지 속에다가 비싼 금은 보화를 넣고 다녔었던 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면서 큰 걱정과 우려를 함께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분들의 입장과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할머니 치매 초기 때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귀금속을 휴지에 쌓아두고 눈빛이 이상하고 고관절 수술 이후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물론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반복되느냐 반복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선호영료 씨와 찍은 영상이 정말 개그감으로 웃기려고 재밌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인 건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요, 초기부터 최근 일을 잊거나 판단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좀 노화돼서 헷갈려 하는 건가? 가족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증상이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해요. 특히 수술 이후에 일시적인 선망, 제가 말씀드렸던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최근 낙상 사고로 인한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치매라는 건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증상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평생을 억척스럽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모아왔었던 전원주님인데 이 전원주님을 곁에서 돌보고 있는 많은 가족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누리꾼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이 며느리를 향한 근거 없는 도리 넘는 악플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성숙한 팬들과 누리꾼들은 아픈 상태를 조롱하거나 가족을 향해 억측을 부리는 건 명백한 선을 넘은 행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특히 전원주님의 사태는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걱정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분이 함께 여행을 갔을 때도 걷는 게 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어요. 선우용료 씨도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특히 노년기 때는 음주가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량의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아무래도 낙상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커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술도 빨리 취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 고령자이고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원주님의 모습을 보면 좀 눈빛이 많이 달라졌나? 변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주님이 유서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서를 한번 공개한 바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26년도 4월 30일 날 제가 한번 기사로 전달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유언장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던 당시가 4월 30일이에요. 그럼 이때가 어떻습니까? 딱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진단을 받았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방송을 최근에 한 거고 사실 검사는 1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겁니다. 고관절 수술을 해서 선망 증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작년 25년도에 정밀 검사를 받았고 치매 판정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초기 진단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정상 기준인 24점에 못 미치는 22점을 기록하게 되었고 뇌 CT를 촬영해 본 결과 뇌실이 확장되고 뇌피질에 주름이 깊어지는 등 본격적인 뇌 위축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 전원주 씨가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심정을 고백했어요. 특히 자기 주변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절친한 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나를 보고 댁은 누구냐라고 묻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근데 그걸 본인이 지금 진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무려 작년에. 치매라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처참한 고통이다. 이런 모습으로 사느니 내가 그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끝까지 부모로서의 마음을 놓지 않았었는데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전원주 씨는 직접 유언장을 당시에 작성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당시에 담겨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물론 전문의는 현재 상태에 대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향후 치매로 이행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 부담도 많이 왔고 안 그래도 치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언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두 번 적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내용을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남겼던 유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주 씨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손글씨를 썼죠. 평생 내가 사랑한 얘들아, 마지막 길에 서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쓴소리를 한다. 그동안 우리가 같이 걸어온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 비바람치고 폭풍은 치는 험한 길도 있었다. 이러면서 손글씨로 쫙 유언을 당시에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울면서 작성을 했다고 했고 이 당시 며느리분도 함께 유튜브에 나왔는데 눈물을 참으며 말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하며 먹먹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댓글에 그렇게 쏟아냈을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과거 이게 다 가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이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와 함께 좀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사실 본인은 친어머니에게도 유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어렸던 시절 많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고부 갈등보다는 서로를 많이 아끼는 듯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함께 유튜브에 등장을 하면서 전원주 씨를 많이 좀 보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이 당시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쓰레기 더미와 같은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곰팡이 쓸어있는 침대에 살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좀 자주 어머니를 살피고 보살폈다면 이럴 수 있냐. 약간 이런 기저에서 시작이 된 비판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전원주 씨는요, 유언을 이때까지 3차례나 작성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25년도 10월 달입니다. 또 이 당시 때 유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쓰려고 하니 착잡하다. 고생해서 모은 돈. 집에 들어가 뭐하냐. 다 썩어 빠진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 그냥 10,000원 밑으로만 골라서 먹곤 했는데 전원주가 아낄 줄만 알았는데 쓸 줄도 아는구나.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 고민이 깊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주식이 벌써 30억 이상에 금만 10억이 넘고 건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합하면 거의 100억은 그냥 넘거든요. 근데 이때도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변함없이 스케줄을 빠듯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닝머신도 뛰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건 유언장을 벌써 쓰려고 하니 변호사 앞에서 굉장히 착잡한 기분이 든다. 근데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정확한 금액 명시와 공증이 있어야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며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변호사가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혹시나 유언장에 적혀져 있는 유산을 가지고 다툴까봐 또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좀 찾아보면 이 아들과 관련된 이 유산 뭐 분쟁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아들 둘의 유산 싸움이 굉장히 걱정된다라며 이 당시 때 내가 유언장을 이렇게 썼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와서 이 전원주 씨가 이 9월달 때보다도 굉장히 좀 최근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전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평소에 많이 보던 시청자분들이 얼굴과 눈빛이 달라졌다, 걱정이 우려된다 라고 말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정말 치매 증세가 확정이 된다면 이제라도 좀 건강하게 요양을 하시며 본인을 많이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이 전원주 씨를 둘러싸고 있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규, 전원주, 치매가 의심스럽다. 대스타들의 건강 적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 역시 치매를 의심받고 있다고 하고 전원주 씨도 함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놀랍죠? 지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말투를 걱정하더라. 그래서 오늘 신경과에 좀 다녀왔다. 나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걱정하더라.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다. 왜냐하면 영상 속의 전문의가 이경규 씨에게 치매 초기 증상으로 언급되는 단기 기억력 저하에 관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평소 같은 질문에 되풀이한다며 점심 메뉴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해 당황해하기도 했는데요. 당일 날짜와 요일을 묻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의가 이경규 씨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10점 만점에 6, 7점 정도로 보인다. 치매 초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정밀 검사를 권고받았고요. 담배를 끊을 때 무슨 낙으로 살지라고 했는데 또 다른 나름의 낙이 있는 것 같다.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 같다. 술도 한 달에 한두 번 줄여볼까 한다. 운동도 많이 해야겠다. 그만큼 음주가 위험한 거죠. 근데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주 씨도 굉장히 지금 치매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기사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
달라진 눈빛과 건망증에 걱정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지금 관절 수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건강 걱정 그리고 유서 작성 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뭔가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전원주 씨가 선우영료 씨와 함께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어쨌지? 반지가 없다 라면서 전날 꼈던 액세서리를 찾아요. 가방을 뒤적거리던 전원주 씨가 휴지 뭉치를 발견했는데 그 반지가 휴지 뭉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 왜 이러냐? 라고 하자 선우영료 씨가 이런 데 싸놓지 마. 이러면 잃어버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친이었던 여운계 씨가 생전 지었던 집을 가본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원주 씨가 지금 여기가 제주도구나. 나 서울인 줄 알았다. 우리 집에 다 왔구나 싶었다라고 뜬금없이 말을 했고 선우영료 씨가 코미디가 따로 없네. 지금 제주도에서 내내 어제부터 우리가 놀고 있는데 나한테 여기가 제주도구나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전원주 씨가 우리 집이 산밑이라서 다 왔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선우영료 씨가 여기는 무슨 동네야? 라고 살짝 물어보자 충청도야 아직 이라고 전원주 씨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선우영료 씨가 아직 제주도야 라고 하니까 전원주 씨가 아니 그럼 충청도도 안 왔어? 나 기절하겠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 전문 요양원 보내줘라.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충격이었던 건 씹고 삼키는 기억마저 잊어버려 잘못되신 분들도 있더라. 자, 굉장히 걱정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뭐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좀 많이 만들어 드려라.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원주 씨의 활동을 보면요. 역시 최고령 남미세. 훈남에게 거침없는 스킨십을 보인다. 막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웃자고 한 행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 이런 모습들조차 뭔가 눈빛과 행동,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텝이 옆에서 커피 드시겠냐라고 묻자 잘생겼다 라면서 얼굴을 쓰다듬었고 선우영료 씨가 남자만 보면 쓰다듬는다 라고 말을 했으며 전원주 씨 본인도 남자들이 내 앞으로 나타나면 만질까봐 얼굴부터 가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행동적으로도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줬던 게 전원주 씨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려고만 한 게 아니라 치매와 연관된 행동의 연장선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원주 씨가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 지난 4월달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치매가 나오더라.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전문의가 경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원주님이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40억 자산가 전원주 씨의 모친이 북한 출신의 동대문 큰손이었다. 딸 성형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개성 상인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성에서 맨주먹으로 나온 우리 엄마가 개성 상인이다. 동대문 시장을 꽉 잡고 있었다. 비단까지 크게 해서 혼사하는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언니처럼 체구가 작다. 그런데 손이 크다. 여자 대장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쁘셨는데도 12군데를 고치셨다. 저녁에 뭘 뒤집어 쓰고 들어오면 뭐하나 라고 봤더니 얼굴을 고치고 왔더라. 날 고쳐가지고 주인공 만들려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성형외과에서 나는 안 된다. 다 고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성형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재혼 때는 쫓아내더니 집과 상가를 주시더라. 어머니에게 거액 유산까지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모친이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내가 했었다. 그래서 맨몸으로 쫓겨나 남의 집 문간방을 전전했었다. 첫 결혼 때 어머니가 사위 박사 학위 과정까지 지원했지만 두 번째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 개선 상인 출신으로 재력을 지녔던 모친이 훗날 딸을 향한 미안함과 애정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집과 상가를 해주셨다.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너무 많이 혼내서 계모인 줄 알았다. 죄의 경중에 따라 회초리도 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허영만은 중환자실, 전원주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암과 치매만이 아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 허영만 씨도 낙상 사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결국 활동 중단까지 놓여지게 됐고요. 이혜영 씨도 집안 문턱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닷새 만에 처음 바깥을 나갔다. 전원주 씨도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이 되며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3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수술 이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그 이후 병원을 찾아 경과를 확인했지만 허리 요추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까지 받게 되거든요. 담당 의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다리 저림이 발생했다, 약물 치료를 권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절약하기 위해 집에 불을 하나만 켜놓고 생활한다, 실내가 어두워 문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젊을 때는 멍이었는데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 탓하다가 놓치기 쉬운 이 질환, 전원주 씨처럼 다리 저림, 그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관절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공개한 바 있거든요. 6월 16일 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멀쩡한데 안 한쪽 다리가 욱신거린다,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리가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척추에서 시작된 문제가 신경을 타고 다리로 이어졌고 다리 자체에 이상이 없는데도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했고 몸에 문제가 있는 전원주 씨가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인생 노년 후반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많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이 봐줘서 고마워 20만 원을 건넨 딸 황혼 육아 용돈이 얼마가 적당할까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전원주 씨가 황혼 육아를 했어요. 며느리가 딸의 육아를 도운 뒤 용돈 20만 원을 받았다라며 황혼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증조 할머니가 된 전원주라고 함께 공개가 됐어요. 영상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던 전원주 씨가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집에선 곰팡이 이불을 덮고 자는 사연이 있었다. 아니, 수십억 자산가인데 황혼 육아를 했음에도 20만 원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매일 눕고 자는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침대 위에 곰팡이가 그대로 피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 돈뭉치와 옷가지가 덮인 침대에 곰팡이가 생겼을 정도로 이 전원주 씨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생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껴 사며 살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결국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사나 봤더니 아무도 못 믿는다. 아들도 출입 금지다. 전원주 침대 및 금고에 돈 봉투가 가득했다. 알고 보니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과 기중품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제작진이 돈 나오면 다 드리겠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안방은 중요한 게 많아서 아들과 며느리도 못 들어간다. 이후 침대 밑과 이불 아래에서는
현금이 담긴 돈 봉투가 잇따라 발견이 됐고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은행 가서 넣으셔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현장을 찾은 뒤에는 침대